만일 누군가가 불쾌하게 군다면 당신이 경쟁자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해 우울해지거나 위축된다면 그것을 보고 상대는 꼴좋다며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로 진정한 손익을 아는 자는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놓여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당신의 표정을 본 상대는 첫 실망이네 하며 낙담하겠지요.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잖아. 화를 내는 미운 상대를 보고 울켜 화가 치민다면 그 화로 인해 스스로 악인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고 태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화를 마주했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화로 물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찰나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를 부드럽게 받아줄 때 두 마음속의 화는 잦아들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들었다면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험담이라는 녀석은 먼 옛날부터 쭉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옛날에도 잠자코 있는 사람은 무뚝뚝하다고 욕먹고 말 많은 사람은 수다쟁이라고 비난받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 사람조차 뭔가 풍풍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험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험담 같은 건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화의 발화.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화를 치피고 언제까지고 반복하면 그 원망은 영원히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는 다시 피어올라 당신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화의 반복에서 벗어난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짓밟았다. 저 사람이 나를 호되게 깎아내렸다.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런 식으로 화를 지피는 걸 멈추고 반복되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그 원망은 고요히 잔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마침내 편안해집니다. 화라는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오기. 당신이 친구나 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대접하려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생겨 모두 바삐 돌아가 버렸다고 말이죠. 이제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접시, 수북이 담긴 요리가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 당신은 홀로 쓸쓸히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해 온다면 화라는 독이 차려진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화라는 이름의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손도 대지 않은 독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홀로 화라는 독이 든 요리를 먹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공격에 살짝 힘을 뺀다. 타인이 공격할 때 당신도 공격으로 반격한다면 당신의 원망도 상대방의 원망도 잦아들기는커녕 증폭되어 무한히 이어집니다. 이제 됐다. 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짝 힘을 빼면 서로의 원망은 잦아들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엔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려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람은 그 입에 날이 잘 선 도끼를 품고 태어나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고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험담의 도끼를 내려치길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경직되고
뇌 속에 불쾌한 신경 자극이 생기고 몸 안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호흡에 독가스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이유. 타인에게 괴로움을 안겨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날리고 쾌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라는 질문 앞에서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일부러 애매하게 굴면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쾌감에 젖어 지켜봅니다. 상대에게서 업무 의뢰 메일을 받고도 오래도록 무시하며 곤혹스럽게 만들고는 그것 참 고소하다며 쾌감에 젖어 생각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들면서 쾌감을 얻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면 마음속에 차곡차곡 엇보인 화가 쌓여 도리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만을 쉼없이 쫓게 됩니다. 당신의 화가 상처 입히는 것. 상대가 누구든 울컥 치밀어 오른 화에 자신을 잊은 채 공격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복의 폭탄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한 점이 싫다고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쿡 찌르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역시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주제라며 당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되돌려줍니다. 홍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듣는 것은 물론 말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몸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 말고는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 당신을 미워하는 경쟁자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화로 일그러진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훨씬 당신에게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화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이제 싫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뇌에서 신경독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온몸으로 톡과 같은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뱀이 탈피하여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마약, 온갖 언젠가 불화, 지긋지긋한 다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언쟁에서 질 것 같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불쾌감이 용솟음 치듯 분출되기에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려 듭니다. 반대로 이길 것 같거나 상대가 만만해 보이면 깔보거나 홈플내주겠다는 우월감과 쾌감에 빠져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쾌감과 불쾌감의 신경 경로를 억제하는 온화한 해독제를 분출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안가품하지 않는다. 마음을 보호하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귀에 거슬리는 말에 무심코 상처를 입었다 해도 결코 가시 돋친 말로 받아치지 마세요.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있을 당신에게 타인과 대적하는 것 따윈 정말로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버린 일, 타인이 어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화를 버리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감각이 특출나다.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게 없다면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일, 자주 불같이 화내는 사람, 언제까지고 원망을 잊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친절을 가장하는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저속하다는 걸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배우자, 장모나 장인 이러한 주변의 소중한 존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로 상처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친절하게 행동해도 저속한 사람으로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불쾌한 상황에서도 온화할 수 있는가? 예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데이카라는 이름에 부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녔죠. 그녀는 칼리라는 이름의 하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리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 어디에도 화가 없는 온화한 분일까? 어느 쪽인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칼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일어나 아주 늦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베데이카가 지각하다니 무슨 일이냐 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인님. 라고 칼리가 대답하자 베데히카는 지각하고선 아무 일도 아니라니 건방지다며 쇠막 대기로 칼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칼리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이나 말투와 맞닥뜨리지 않을 때만, 즉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화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해도 못된 사람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때리고 공격해도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만큼의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당신이여, 만일 적이 당신을 사로잡아 톱으로 당신의 손발을 자르려 한다면 손에도 발에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손에도 발에도 신체의 고통이 새겨질 테지만 그 고통에 반응하여 싫다며 마음으로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적에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마음의 안전운전자.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 핸들을 치고 균형을 유지하듯 폭주하는 노여운 생각을 통제하여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마음의 안전운전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일 분노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멀거니 핸들만 쥐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폭주하는 차에 농락당하는 미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초역 부처의 말 중에서